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해답이 없는 중국 전력난 제조업체 주 2, 3일 가동 중국 전력 주도권 쥐게 된 미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내용들이 정말 여러가지 세계 정세 역학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길고 지금 세계적인 역학 관계와 그리고 자연 환경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같이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전력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게 됐는지 그것까지 분석하는 내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중국의 전력난을 통해서 지금 제조업체들이 허덕이고 있다라는 내용과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탈탄소 현황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제조업체들이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에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이 에너지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위기가 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탈탄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자 유럽 전력 도매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이죠. 중국의 경우에도 시진핑 국가 주석의 야심찬 기후변화에 대응으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상황이 섣부른 에너지 전환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 탈탄소의 그 과감한 선언 이것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뒤에 유태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생각까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호주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호주로부터 석탄을 제대로 수입하고 있지 못해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정책은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볼 것은 전력난에 내몰린 중국, 지방정부들은 기업들을 쥐어짠다. 중국의 경제의 불이 꺼지는 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력난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의 불이 꺼지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막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입장까지도 지금 분석을 해 드릴게요. 현재 중국은 전력난에 내몰린 가운데 중앙정부가 에너지 전략을 실제 평가에 연계를 하면서 지방정부가 과도한 행정에 나서고 있다라는 지금 평가를 맡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하죠. 심각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을 나야 되는 중국의 입장으로는 전력을 더 아껴야 될 필요가 있죠. 작년 겨울만 해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는 겨울 상황에 어떤 일부 지역은 추위에 덜덜 떨었다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전기를 아껴 쓰고 석탄을 좀 줄이고 아니면 천연가스를 좀 줄이고 이러한 상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내몰리게 되자 중국의 제조업체들도 전력난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중국 자체가 지금 전력을 만들어내는 캐파는 굉장히 큽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 가동량이 줄게 되면서 전력의 소비는 많은데 이 생산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전력 부족이 굉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블랙아웃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정부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 세계의 공장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전역의 공장들의 불이 점차적으로 꺼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의 10%, 말하자면 중국이 지금 성도가만 해도 한 33개인가요?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총생산이 높은 지역이 지금 광둥성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광둥성을 비롯해서 특히 광둥성과 같은 경우는 홍콩과 인접한 지역이고 여기에 선전도 있고요. 광저우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그림을 또 보여드릴 건데 이러한 지역이 지금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우이성, 장수성, 저장성, 산둥성 이게 해안을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들이
지금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난 19일을 전후로 해서 전기 공급이 제한이 돼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장송의 샤오싱시 제조업체 공장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중추절, 한국으로는 추석이죠. 이 연휴 기간 휴업을 하라는 긴급 통지가 시행 당일 새벽에 전달이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행 당일 새벽에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급작스럽게 전달이 됐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전달이 되고 갑자기 셧다운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염색 공장이 많습니다. 염색 공장들은 공장의 특성상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천에 대해서 색깔을 입힌다든지 말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하고 있는데, 중국의 염색 공장들은 이 추석의 연휴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 다시 말하면 열흘 이상의 시간을 아예 영업이 중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염색 공장 사업주들은 정전으로 적잖은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 울상이고 있는데요. 샤오싱시는 저장성에서도 경방직이 발달한 도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샤오싱시가 어디에 있냐면 상하이 옆에 저장성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베이징이 있고요. 여기가 샤오싱이 있는데 상하이 바로 옆에, 그리고 이쪽으로 양쯔강이 위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이 내용 좀 하나 더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샤오싱시라고 옆에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기가 경방직이 특히 유명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저우 같은 경우는 차나 의약품이나 IT 전자 쪽으로 지금 유명하죠. 자, 그래서 항저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런 일들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제가 항저우를 방문한 적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샤오싱시에서 이러한 정전, 전력을 단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됐는데, 갑작스러운 전력 공급의 중단. 그래서 끊는 날 당일 수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이 단전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되자 손실이 커졌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샤오싱시의 커차오구의 한 염색 공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오전 3시에 스팀 공급,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라는 통지가 날라왔다. 그리고는 오전 6시에 스팀 공급이 끊겼고 8시쯤 전기가 나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전기가 8시에 나간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8시에 나간다고 발표가 났는데 스팀이 있는 상태로 전기가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스팀 공급이 2시간 전에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 공정 중에서 스팀 공급은 필수인데 갑자기 스팀이 끊기면 염색 중인 제품들의 착색이 불균등해지고 옷감에 이상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서 통지문에 161개 업체 명단이 올라 있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샤오싱시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에다 보셨다시피 염직물이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염색을 할 때 스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염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옷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옷감들이 다 상하고 망가지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순차적인 전기 차단이 아닌 급작스러운 전기 차단으로 인해서 공정 중 입은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납기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 하면서 거래처 클레임은 기본이고 발주 취소나 거래 중단과 같은 향후 후속 조치도 걱정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물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발주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물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 회사에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향후 문제입니다. 향후에 거래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손해가 보는 것은 보는 거지만 향후에 거래가 줄게 되면 전체 회사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이 더 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공급 중단 몇 시간을 앞두고 당일 새벽에 통지하는데
이게 3시라고 말 나왔죠. 3시에 통제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대비할까라고 말을 하면서 22일 동정업계 한 사업주가 관할 관청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지금 중국 지방정부의 이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자는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관리들도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했다. 상급기관에서 저장성이 거론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을 했죠. 결국 지방정부에 추궁을 했지만 그 가장 큰 오더, 빅 오더는 어디서부터 내려왔냐? 중국 정부에서부터 이 빅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은 샤오싱시 그 위에 저장성 위에 중국 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저장성을 말하고 저장성에서 다시 샤오싱시에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 GDP의 10%를 차지하는 광둥성도 전기 부족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둥성 포산시 일부 지역에서는 주 2일제가 실시 중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주 2일제입니다. 주 2일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간이 아닌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 2일이 어떻게 되냐? 이틀 가고 5일을 노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생산 효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분의 2, 적어도 3분의 1로 확 줄게 되는 것이겠죠. 포산시의 한 사업주 바이모 씨는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한 주에 이틀만 전기를 쓸 수 있다. 그것도 밤 11시 이후부터 7, 8시간 동안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틀을 전체를 쓴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14시간 그리고 16시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도 제대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24시간 팽팽 돌려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생산 현황은 보면 결국은 7분의 1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대를 해서 지금 보통 공장을 돌리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이 씨는 처음에는 5일째였는데 그 다음에 주 3일, 이제 주 2일째로 점점 제한이 심해졌다고 하면서 전기가 한 주에 하루만 쓸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전기는 24시간 다 들어와요. 24시간 다 들어오는데 이 중에 정해진 날짜에만 전기를 사용해라. 이것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전력을 사용하는 이 시간이 틀리게 되면 전력을 만들어내는 용량은 똑같은데 갑자기 전력을 부족하게 된다. 뭐 전력 잔유율이 뭐 3%가 된다든지 2%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죠. 블랙아웃이 되면 중국 전역이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 아니면 일부 지역이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력 생산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전력 생산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돼요. 제1번으로 그들이 보는 것은 인민들이 쓰는 전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가장 1번으로 보고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지방정부 아니면 중앙정부 이러한 관사가 쓰는 전력을 이 첫 번째 주자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체나 그 가정을 보고 있는데 가정의 전력량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더 먼저 보고 이 기업을 보는데 기업이 제 후순위로 간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전력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바이 씨가 지방정부에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왜 전기를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업계에서는 온갖 풍문이 떠돌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언급했던 시가 포산시인데요. 포산시가 어디에 있고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미치고 이곳이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산시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포산시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해 있죠. 예, 포산이 인구가 뭐 766만, GDP가 9,550억 위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포산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산이라고 불리는 데가 포산이에요. 이 포산이 마카오 위에 주아이 바로 위에 중산입니다. 예, 중산시 위에 또 포산이 있죠. 여기 포산.
그래서 광저우 바로 옆에 있다. 여기 광저우 있죠. 광저우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포산시이다. 광저우 옆 중간에 둥간 있고 선전 있고 선전 다음에 여기 홍콩이 있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포산시의 전력난도 중국에는 아주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포산시는 2017년 기준이죠. 2017년 기준 GDP가 9,550억 위안, 한국 돈으로 115조 원으로 인구 1천만 명 이상 도시를 제외를 하면, 말하자면 대도시를 제외하면이에요. 대도시를 제외하면 중국 도시 가운데 16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부강한 도시라는 거죠. 공업 총 생산액도 수저우, 상하이, 텐진, 선전, 충칭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수저우도 마찬가지고 상하이, 텐진, 선전, 충칭 다 한 가닥씩 하는 도시. 이곳과 같이 중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지금 공업 총 생산액만 해도 전국 6위,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도시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전력을 분산하고 있다. 일부만 쓰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포산의 남동쪽에 있는 인접도시인 중산시도 이번 전력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산시 바로 밑에가 지금 이게 주화인데 이 밑에 지금 마카오가 있어요. 마카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산시도 이번 전력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제가 마카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나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중산시의 한 실리콘 생산공장 책임자인 랴오모 씨는 한두 달은 버틸 수 있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하지만 전기 공급 제한이 더 길어지면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랴오 씨는 거래처 납기일 지원도 지금 문제이지만 조업일이 줄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이것들 통해서 직원들의 급여도 줄었다라는 거죠. 이게 일한 만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루만 일하면 하루분, 한 달에 이틀만 일하면 이틀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주이기 때문에 한 8일 정도 일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 20 며칠 분에 한 30일분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한 3분의 1로 확 줄어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다들 그대로 어찌어찌 살아가겠지만 두 달이 넘어가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참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공장의 책임자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전력 사용 제한을 할까라는 거죠.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앙정부가 전력을 쥐어짜 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5월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집중 논의한 이 정책은 에너지 소비 강도가 심한 산업에서 사용량을 줄이고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중국은 이제 그 인력 중심적이 아닌 소프트 파워 쪽으로,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 파워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할 것 같고, 이렇게 됨으로써 전력이 좀 더 적게 소모가 되고 노동 집약적이 아닌 기술 집약적인 산업, 그러면서 생산비 대비 수익이 높은 산업 구조로 이제 변화하는 시점으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실적평가를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과 연계키로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죠. 국가발전계획위는 지난달 발행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에너지 소비 두 가지 통제 목표 달성 현황 보고서에서 31개 성시 자치구는 19곳이 중앙정부가 지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 중 9곳은 소비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에너지 쥐어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소비가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늘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에너지 쥐어짜기를 하게 되면 공장이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중국의 에너지 짝이 중국 경제 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 이렇듯 에너지를 쥐어짜면 에너지를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공장들의 불은 점점 꺼져서 중국 경제가 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중국 당국의 실적평가가 걸려있는 만큼 당장 지역 내 제조업체 공장들부터 옥죄는 형국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떨어지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중앙정부의 제재에 이들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고가 평가를 보고 자기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도 중국 공산당은 승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가 그냥 잘려요. 모가지가 잘리기 때문에 자기들 모가지가 더 포도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서는 이 지방이 헐거워지고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전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뭘까요? 중국 전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석탄 내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코로나19 기원조사 요구에 대해서 중국은 뿔이 나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보복 조치를 통해서 호주산 석탄, 육류, 와인 등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를 하였고, 이것은 자국 내 석탄가 상승에 기름을 부어서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되냐? 중국의 석탄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처음에는 타격을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 한국, 대만 등 다른 시장으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오히려 수출량이 증가한 상황이죠. 이것은 그동안은 지금 중국 한 곳을 보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이제 판매 루트의 다양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 판매량이 늘고 호주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죠. 그러면서 지금 호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쿼드에 지금 들어가 있고, 또한 영국, 미국을 포함한 오커스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붙었죠. 호주와 중국은 제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은 처참할 지경이죠. 저장성 난방 공급업체인 극동열전공사는 지난 16일 회사 공지를 통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석탄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면서 석탄 수급의 어려움이 높아진 가운데 정상적 난방 공급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중국 내 석탄 개발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해당 공지에 따르면 당시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던 석탄 재고량은 7일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재고량이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7일밖에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석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돌리면 딱 떨어지고 나면 다시 생산이 어려워요. 전기 생산이 어렵게 되면 화력발전소가 안 돌아가서 다시 꺼진 상태에서 다시 불을 붙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티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저장성의 또 다른 난방 공급업체인 룽더 환경열전유황공사는 17일 날 석탄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치솟았으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탄 재고량이 낮은 2일에서 4일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공고하고 나섰습니다. 여기도 7일 미만, 말하자면 2일에서 4일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력의 생산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돌리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2020년 기준 중국 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6.6%.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당초 지난해까지 이 비중을 5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문제 전문가 왕샤는 중국의 석탄과 전력 공급 시장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효율이 낮다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도 오래전부터 전력 사업을 시장화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진척이 거의 이루지 못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중국은 석탄 공급업체와 전력 생산업체를 통합하는 방향의 개선도 시도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촉발된 석탄 수급 불안과 그에 따른 전력난은 이제 업체들의 제2속 챙기기와 지방정부의 에너지 절약 강행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져 더욱더 손대기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바꾸어 가려고 하냐면 원자력 발전소도 좀 더 만들고, 그리고 지금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복합화력 발전소, 다시 말하면 LNG를 사용하고 있는 복합화력 발전소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2040년 이후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되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점 더 죽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죽어져 가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호주하고도 맞붙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목표인 탈탄소, 이것을 보면서 이 중국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호주에게 으름장까지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오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탄소 중립을 내세우며 에너지를 전환을 했는데, 이제는 석유 가격이 오릅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LNG 가격이 오르면서 이 석유가 상승에, 특히 원유가 상승에 타격을 받는 중국, 이제 에너지 주도권이 미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호주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탄소 중립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폐쇄를 해가면서 이제 천연가스를 만드는 LNG 발전소, 말하자면 복합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친환경인 태양열 발전소, 저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이미 중국의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화력의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의 탈퇴 이후 이곳에서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던 중국이 탄소 중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석탄 화력 대신 LNG를 사용을 하고 있는 복합화력 발전소의 구축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탄소 중립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던 중국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유가가 이전에 말하자면 작년이죠. 작년에 셰일가스 측과 그리고 오펙 측이 싸우면서 4월달 정도 되나봐요. 작년 4월달 정도에 이 배럴당 지금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 2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한 70달러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배럴당 벌써 3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원유가의 고공세로 인해서 원유의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LNG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조금 불만이 많았었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천연가스, LNG, LPG가 아니죠. LNG를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러시아 경제 위축이 됐는데, 지금 LNG 가격도 마찬가지고 원유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어요. 오펙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주기기가 좀 들어갔었는데, 이제 러시아하고 연합을 해서 중국 주기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까지 제가 이야기를 계속 넘어가 드릴게요. 자,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 들어 유럽의 벤치마크 천연가스 가격이 250% 급등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면 돼요. 원유 가격이 250%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이죠. 작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유럽 경기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례적인 한파가 봄까지 지속되자 원유와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빠르게 감소한 것이죠. 지금 한파가 많이 일어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난방유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그것을 복합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이것을 이용한 천연가스의 사용량도 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랐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정치력이에요. 미국의 정치력을 가지고 이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급이 원활치 않죠. 그리고 지금 원유가나 천연가스의 가격, 특히 천연가스의 가격은 지금 원유가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원유가의 가격만 보시면 돼요. 원유가가 가격이 올랐었던 것은 이란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 원유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 다른 스크립터를 보고 그대로 했지만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드린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의 의존도가 높지만 러시아 천연가스 업체인 가스프롬은 다음 달까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가스프롬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가스의 가격이 지금 일반적인 러시아의 가스 가격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러시아의 가스프롬의 결정이 중국에 영향을 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프롬과 같은 경우는 이미 시베리아에서 중국을 잇는 시베리아 힘이라는 가스관을 개통 중이죠. 이미 2019년 12월 2일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시베리아에서 중국 동부로 천연가스를 공급 중입니다. 개통된 첫 가스관의 길이는 약 300km, 30년 동안 연간 최대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시베리아 힘이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지금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이 사하공화국과 맞닿아 있는 이 지방과 연결을 해서 결국은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이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치 않고 결국은 이 라인을 통해서 이쪽 서쪽에도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베이징, 상하이까지 연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프롬과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지방 이르쿠츠크주와 극동 사하공화국 유전에서 가스를 채굴해서 중국의 헤이룽장성까지 수송을 해요. 그래서 헤이룽장성까지 수송을 하면 이 헤이룽장성에서 받은 가스를 어디까지 연결을 시키냐? 상하이까지 연결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가스프롬의 결정으로 인해서 LNG 가격은 더욱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중국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이 가스프롬이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가스의 양을 더욱더 늘려서 가스의 가격을 조금 더 내렸다면 중국에게는 이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LNG 가스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힘든 중국의 상황이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석탄 발전에서 들어가는 작년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56.5%였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한 40% 수준까지 뚝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한 14몇 %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LNG라도 충분하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지만 LNG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물론 해결은 되지만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스값의 가격 그리고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가격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의 결정을 통해서 러시아가 지금 크게 살아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국의 상황도 많이 녹록지 않은데요. 현재 LNG 가격의 상승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유럽의 풍력 발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력 발전의 16%를 풍력에 의존하고 있죠. 영국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4%를 풍력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주일 동안 북해에 부는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락하면서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에요. 말하자면 자연현상 때문에 풍력의 발전이 근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현상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한데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주로 쓰고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호주에서 이 발전량이 필요한 석탄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몽골에서 지금 석탄을 구해오고 있다. 그리고 내몽골 지방에서의 석탄을 다시 캐고 있다. 라는 말까지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전 같았으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을 늘렸지만 현재는 각국이 탄소 중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 여의치 않다라는 거죠. 영국은 이미 2025년부터 석탄 발전소의 퇴출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석탄으로 대변되는 화석 연료를 태우면 발전 원가는 저렴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필요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의 재가동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이제 탈탄소가 되면서 이것을 권리를 사야 돼요. 이 권리를 사야 되는데 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EU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지난달 말 사상 최초로 톤당 60유로를 돌파하는 등 연초 대비 벌써 2배가량 뛴 상황이죠. 탄소 배출권의 영향으로 영국의 전력 가격 역시 지난 13일 기준으로 메가와트 시당 540파운드, 약 88만원으로 최고점을 지금 찍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전력 가격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 이후에 가격은 내렸지만 지난 20일 기준 메가와트 시당 291.136으로 한 40만원 정도, 한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지만 이도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력 가격이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지에서도 150에서 160유로 안팎의 도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전력의 절반 이상을 석탄이 차지하는 석탄 강국 중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석탄을 많이 들어와서 많이 뗀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어떤 발표를 했어요? 탈탄소를 하겠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도 어떻게 보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퇴출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석탄 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의 호주와의 갈등 이후 중국 정부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를 했는데 발전용 석탄 공급이 원활치 않는 상황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기에 중국을 더욱더 옥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실제로 석탄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근접하고 있죠. 니온 게이자 신문은 석탄 벤치마킹 가격이 지난 10일 톤당 177.50달러로 연초보다 2배 이상 올랐고 1년 전에는 50달러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서 역대 최고가인 2008년 7월 180달러 중반대까지 지금 접근 중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석탄의 가격은 연중 최고치 아니면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유럽 에너지 시장의 대혼란과 같은 리스크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현지 매체들은 석탄 발전소들이 올겨울 가동을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작년의 겨울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작년 겨울에 중국이 석탄 발전의 그 규모가 확 줄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추위에 덜덜 떨었던 말하자면 전력의 그 사용량을 대폭 감소시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통신은 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야심찬 기후 목표 때문에 석탄 채굴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발전업체들은 석탄 재고가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는 등 비축량에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21일 유엔 총회에서 해외에서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의 퇴출이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LNG의 사용과 원자력 사용 아니면 풍력이나 조력이나 이러한 자연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도 중국의 섣부른 에너지 전환이 천연가스의 급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 기구의 오페크의 모하메드 바킨도 사무총장은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은 재생에너지의 추진에 따른 전환 프리미엄이라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일프라이스닷컴 역시 유럽과 중국 등의 사태를 보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에는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은 에너지 전환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고 있죠. 이탈리아 에너지 애니의 클라우디오 데칼지 CEO는 청정에너지에 향한 유럽의 움직임은 올바른 일이 맞다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수요를 줄이지 않고는 공급을 줄일 수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는 또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고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마지막에 언급했던 이탈리아 에너지 애니의 클라우디오 데칼지 CEO가 말했었던 수요는 줄이지 않고 공급을 줄일 수 없다. 라는 이런 말은 다시 말하면 세계의 인구가 줄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시 된다라는 거죠. 에너지의 사용량이 줄려고 하면 사람들이 줄여야 돼요. 그리고 생산량이
공산품을 만드는 생산량이 줄어야 되는데 이 생산량이 줄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선제 조건으로 사람 수가 줄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의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의 퇴출, 이것을 통해서 복합화력발전소의 전환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하고 이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란에서도 좀 들어오지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이 석유 가격의 고공행진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벌 수 있다. 이 석유 가격의 고공행진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다? 오펙이죠. 이 오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지금 미국의 영향력으로 이 오페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오페크의 농간 그리고 미국의 농간에 세계가 지금 춤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석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 부분 있다. 그러나 이란을 견제하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